하나의 퍼즐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더라고요. 8일 만에 산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팔다가 네. 7.8기네요. 그죠? 근데 뭐 어쨌건 어제 삼성전자가 해주니까 지수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 우리 시장의 이 구조적인 한계잖아요. 삼성전자가 해주지 않으면 지수를 끌어당기기 좀 어렵다. 근데 그렇게 삼성전자가 해주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지수 상승을 얘기할 때 제 기준에서 두 가지 조건을 하나 얘기했었죠. 하나는 삼성전자 21선 안착과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그 3,080에서 3,100 사이에 있는 그 갭.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퍼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시장 대비 굉장히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어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했어요. 21선을 갭으로 뚫어서 상승을 했죠.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냥 개별주라고 봤을 때는 차트가 참 이뻐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차트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전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뭐 기술적인 그런 어떤 이런 구간대로 뭐 분석대로 올라가 준다면은 지수도 이제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좋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여기 이제 코스피에 요 3,100에서 3,080 사이에 존재하는 요 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좀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지수의 어떤 추가 상승을 전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맞춰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요 갭을 매우로 가려는 일단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뚫고 또 다시 이제 지수 게임이 가능하냐? 그거 이제 요게 이제 마저 충족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물려 계셨던 그 주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뭐 첫 번째 SK 하이닉스. 요게 이제 10월 저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한 20%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신압으로 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전에 이제 치열하게 거래됐던 요 10만 원대 이제 중후반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뚫어내준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한번 볼게요. LG화학도 요 9월 저점 대비해서는 약 19%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신압으로 이제 많이 나왔어요. 19%입니다. 그러면 자막이 좀 앞자리 숫자가 19%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몇 달간 힘들게 했던 대형주 하나가 이제 카카오였잖아요. 카카오도 아직은 뭐 주가 레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약 17%.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를 이제 괴롭혔던 그 대형주들이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씩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역시 이제 또 지수가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만큼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는 좀 이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좀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뀌니까는 또 다시 이제 뭐 지수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또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들 녀석들이 이 어떤 그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시세의 어떤 사이클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좀 물음표가 좀 있어요.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물론 저보다 이제 매크로를 더 잘 보시는 분들은 저랑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 맞고 누군 틀리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덜어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다시 우리 시장이 뭐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간다라는 사실 그런 계산은 저는 솔직히 아직은 나오진 않고 분명히 상단 어딘가에서 또다시 한번 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스권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물론 3,080에서 3,100을 메워주는 그 작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제가 거기선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물린 주식이 이제 올라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또 이제 사람 심리가 앉으면 항상 눕고 싶어가지고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분명히 주었던 구간들이 있는데 또 나중 되면 또 이제 그때 또 못했다라는 분들이 괜히 많이 계시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어느 순간에 확 쏟아붓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구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좀 덜어놓고 또 올라오면 또 3분의 1 덜어놓고 뭐 나머지는 뭐 좀 더 끌고 가볼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계산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일단 21선 안착을 했고 코스피도 3,000을 일단 안착을 했고
코스닥도 일단 1,000원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전체가 반격에 좀 교두보는 좀 마련한 상황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코스피가 그러니까 3,080에서 3,100에 요 이제 갭을 좀 뚫어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지금은 어쨌건 조금 이제 제한적이나마 일단 좀 종목 쪽에 뭐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좀 네.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또 종목도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종목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빨리 달려야 합니다. 네. 먼저 SK 렌터카 어제 실적이 공개가 어제 나왔죠. 됐어요.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이제 조금 못 미쳤는데 일단 3분기 매출액이 2,714억으로 전년비 27%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254억으로 전년비에서 16% 정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컨센보다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 뭐 하회를 했지만 저는 양호한 실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어제 사실 뭐 주가도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화 외국인의 일단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비전을 이제 제시할 것이냐가 더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니까 일단 어제 그래도 모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급도 개선되고 좀 이제 상승률을 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늘 뭐 컨퍼런스 콜 좀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한번 좀 쭉 뽑아주는 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 서둘러서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차근차근 오늘 컨퍼런스 콜도 여러분들 한번 좀 주목해 보시고 네.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제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는 게 있다면 제가 또 뭐 내일 한번 다시 또 이제 코멘트 해 드리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렌터카 어제 3%에 가까운 주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저는 뭐 대형주 관련해서는 뭐 지수 게임을 좀 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해가지고 또 이제 테마들이 이제 우후죽순 형성이 네. 되니까 또 이제 그쪽에 이제 눈이 가시는데 물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주식이야 뭐 사실은 이게 뭐 막말로 뭐 테마주고 작전주고 뭐 내일 상패가 되든 오늘 사서 뭐 내가 먹으면 장땡이다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뭐 제가 사실 뭐 이 진리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테마주들이 여러분들이 그 접근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에 좀 능숙하셔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또 붙어 앉아 또 지켜보셔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는 사실 그런 어떤 수급이 이미 그 붙어가지고 막 출렁출렁하는 것들은 여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로서 좀 수익을 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사실 정규 종목으로서의 자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다음 주면 그 이제 여야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이제 또 뭐 후보들의 이제 정책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인물주나 뭐 어지간한 정책주들은 다 뭐지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아직도 지금 뭐 이렇다 할 지금 뭐 이 정책이 안 나온 섹터가 바로 저출산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요걸 오늘 공개를 해드리고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조용하죠? 보게 되면 예, 차트가 장기간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조용한데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 메일유업의 계열이었어요. 메일유업의 계열사였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궁중비책이라는 그 유아용 그 이제 화장품 하고 있고 알로엔루나 이제 알퐁스 같은 유아동 이제 의류 브랜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메일유업에서 계열 분리가 되면서 메일유업의 그 이 명예회장님의 셋째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이제 합병이 되면서 계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유업의 셋째 아들이 대표이사로 이제 재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이 기업의 근본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견실한 기업이에요. 견실한 기업이고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게 올해 지금 그 예상 그 이 영업이익이 103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전년비 코로나 때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저효과로 17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2019년 영업이익이 11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올해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요런 이제 모습이다. 요것도 볼 수 있고 또 참고적으로 요게 이제 리포트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9월 23일에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인용을 하자면 거기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18,000원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 종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죠. 자,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가 별게 아니에요. 이미 뭐 이렇게 수급이 붙어서 급등하는 걸 따라가시면 그 급등주가 아니고 그 정의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밑에서 샀는데
그게 테마를 타고 올라가면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하면 그게 급등주지 뭐 다 올라간 거 사나 갖고 나 뭐 테마주에 급등주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도 앞으로 어떤 것이 테마가 될 것이냐를 미리 예측을 해서 밑에서 주식을 잡아놓고 그 테마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했을 때 가장 승산이 높고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뇌동하시면서 접근하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주식을 추적을 해보니까 제로투세븐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대표적인 저출산주 뭐 삼성출판사니 뭐 캐리소프트니 하는 종목들도 여러분 차트마다 돌려보시면 아직 시세가 전혀 안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여야의 어떤 정책 대결에서 뭐 주택 정책도 사실 여야 후보가 다를 수 있는 건데 사실 과거 대선을 보더라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구동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야 어느 후보도 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제로투세븐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선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정책 기대감이 닥쳤을 때 생각보다 좀 이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로투세븐을 이제 오늘의 트레이딩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일단 목표가는 10% 정도 잡을게요. 매수가 플러스 10%인 12,500원 일단 잡아드리고 요 정도 구간 됩니다. 이전 고점 있는데 또 기술적으로 딱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5% 잡을게요.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1,750원, 그러니까 이전 저점 21선 이탈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일단 트레이딩을 접근하고 요건 사실 추후에 좀 정규 종목할 좀 계산도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로투세븐을 일단은 제가 정책 기대감을 일단 트레이딩으로 먼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로투세븐을 관심 있게 한번 접근하시고 자, 시가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트레이딩 종목은 들이대는 게 목적이긴 한데 한 3%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건 전 그건 들이대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5% 이상 뜨면 그건 쫓아가지 마세요. 그럼 그냥 밑에다 까세요. 밑에다 까시고 잡히면은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안 잡히면 그냥 패스.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로투세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 하면은 쌍도마차가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이 아닐까 싶은데 제로투세븐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트레이딩 종목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